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프로입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2% 정도의 상승을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조금 아쉽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오늘 장중에 3%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좀 지키지 못하고 장마판에 밀리면서 1.8%의 종가 마감을 했다. 자, 근데 일단은 우리가 상승 폭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자, 오늘 상승의 이유를 좀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봤을 때 이 상승은 앞에 있었던 상승과는 전혀 다른 상승이구나. 추세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자, 그런 상승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자, 보시게 되면은 외인이 또 오랜만에 자, 매수세를 붙이면서 상승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1% 이상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외인이 자, 어쨌든 얼마를 샀던 간에 자, 매도량보다는 뭐가 많아야 된다? 자, 매수량이 많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또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자, 그러면은 이 외인들 오늘은 도대체 왜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는가? 자, 요거를 좀 초점 맞춰서 설명해 드리고, 지금 상승이 앞으로 추세적으로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진행하셔야 되는 대응 전략까지 오늘 설명을 확실하게 해드리도록 할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상승의 이유 뉴스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볼 건데, 자, 계속해서 삼성전자 하면은 이제 HBM4과 관련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로직 다이 조기 생산이 개시됐다. 올해 HBM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반격에 나설 것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이러한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오후 들어서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로직 다이 그리고 4나노 파운드를 통해서 생산 개시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HBM4 일정이 사실상 상반기긴 했습니다만은 이거를 자, 확연히 땡겨서 바로 생산에 취직을 하겠다. 자, 고객사 대응을 높여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요게 결국에는 뭡니까? 최근에 있었던 이 브로드컴 관련된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탈 엔비디아 분위기 속에서 주문형 반도체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 이 주문형 반도체가 제가 뭐라고 설명해 드렸습니까?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HBM4에 관련된 내용이다. 자, 지금 HBM4에 관련된 내용이 사실상 최근에야 좀 도드라지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요, 작년입니다, 여러분들. 작년 여름부터 계속해서 HBM4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삼성전자가 사실상 자, HBM3E에서 후발주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 좀 뒤쳐졌다는 거는 누구나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자, 시장 점유율만 보더라도 하이닉스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뒤쳐졌구나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과연 여기 지금 HBM3E에서 아니면 HBM 자체에서 하이닉스와의 간격을 좁히는 거에 포기를 한 것인가? 왜? HBM3에 투자를 하지 않았으니까. 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자, HBM4부터 파운드리 척 적용을 할 예정이고 7나노와 8나노를 건너뛰고 4나노로 승부를 보겠습니다라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작년 기사이기 때문에 자, 내년 올해입니다. 올해부터 양산에 들어가는 6세대 고대형 메모리 시장의 경쟁 구도를 봤을 때 자, 하이니스 같은 경우에는 HBM4 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서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와 손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의 강점을 활용하기로 했다. HBM을 담당하는 메모리 사업부, 팹리스와 파운드리 사업부가 협력을 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탄생한 첫 프로젝트가 뭐다? 자, 4나노미터 공정을 활용한 로직 다이 제작이다. 로직 다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자, 로직 다이가 HBM3E와 HBM4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기존의 HBM3E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떠한 구조였습니까? 자, 기판 위에 뭐가 있어요? GPU가 있어요. 그죠? GPU가 있고 그 뒤에 그 옆에 D램을 이렇게 쌓아서 요게 몇 단 올라가면 몇 단 올라가면 뭐 12단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자, 여기서 이제는 틀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로직 다이라는 거는요, 맞춤형입니다. 지금 브로드컴이 각광받았던 이유 뭡니까? 결국에는 맞춤형. 내가 생산을 하고 내가 원하는 메모리 반도체 칩, AI 셋 칩셋을 그게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이 된다라는 거죠. 로직 다이를 제작을 하고 맞춤으로 제작을 하고 그 위에다가 D램을 쌓는 구조가 언제부터 HBM4부터 처음으로 적용이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미 내가 뒤쳐져 있는 HBM3E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같은 동일선상에서 출발을 할 수 있는 경기에서 내가 확실하게 이기기 위해서 삼성전자 언제부터 작년부터 미리 준비를 해 왔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4나노미터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4나노미터가 뭡니까? 결국에는 HBM3에 사용됐던 7나노와 8나노의 파운드리 공정. 삼성전자가 수율을 못 맞춘 이유가 뭡니까? HBM에서 가장 중요한 수율을 못 맞춘 이유는 자 7나노와 8나노를 건너뛰었어요. 건너뛰고 4나노로 바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HBM4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었고, 자 난이도가 당연히 더 높을 수밖에 없고요. 투입되는 자원 또한 구형 공정 HBM3E 사용되던 구형 공정의 2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고성능 저전력 칩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확실하다. HBM4에 사용되는 4나노 공정은 고객사의 까다로운 요구를 맞출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이제 와서 보니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도 지금 추구를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자, 브로드컴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맞춤형 반도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거를 겨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뭡니까? 이제는 생산에 돌입을 하겠다는 것이 확정이 되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흐름. 앞에서 우리가 가장 문제라고 하고 있었던 삼성전자의 확실한 재료의 부재를 한 방에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림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은 다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외인들 지금의 눈치를 보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HBM4에서 어떠한 성과를 올렸을 때 또는 시제품이 나와서 그거에 대한 것들이 입증이 됐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는 우리가 내려왔던 것만큼 또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이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자, 외인들도 삼성전자가 절대로 비싸다라고 지금 이 가격이 자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결국에는 개인들과의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는 거 빠르게 올라가겠지만 상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올라갑니까? 상승만 하는 것보다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이런 N자형 패턴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주가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자 외인들의 매도를 누가 다 가져갔습니까? 개인들이 다 가져갔어요. 이 개인들은 무슨 생각으로 계속해서 주가는 떨어지는데 매수를 했을까요? 삼성전자는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을 찍고 여기가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자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외인들이 원하는 거는 삼성전자가 밸류업을 통해서 내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 즉 물량을 많이 확보하는 것인데 내가 매도했던 물량을 개인들이 내놓겠습니까? 개인들은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매수를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내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지금 지친 사람들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구간에 돌입을 하게 되면요, 거기서는 개인들의 매도세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예. 지금 여기서도 좀 잘 안 보이신 가까이서 보면은 자 고점을 형성을 했던 이 구간에서 거래량은 어떻게 됐어요? 확실하게 줄어들었어요. 앞에서보다. 왜 그래요? 개인들이 매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외인들은 여기서 삼성전자가 더 올라갈 거라는 거를 알고 있지만 어떤 행동을 한다? 자 매도를 해버려요. 왜 매도를 합니까? 내가 매도를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라는 주식의 주가를 어떻게 하방으로 쏠리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자신있게 풋옵션도 세팅을 했던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매도를 하면서 주식을 하락시킨다. 그러면은 개인들은 그때서야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뭔가 다른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 불안감으로써 자 실제로 이탈을 굉장히 많이 하는 구간이 자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 이 구간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세력들은 이 외인들은 결국에는 매도를 함으로써 보유량이 줄어드니까 본인들도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자 위에서 매도하면서 주가를 하방으로 쏠리게 하고 이 쏠리는 과정에서 개인들의 이탈이 나왔을 때 이 이탈 물량 플러스 내가 위에서 팔았던 물량보다 더 많은 자 매도 물량을 뭐한다? 다시 바닥에서 모으면서 주가를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인들의 보유량 자체가 어떻게 된다? 보유량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는 상승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걸 추세형 상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밖에 진행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자 저점 잘 잡았기 때문에 괜찮다, 기다리면 되겠구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뭡니까? 수익을 빠르고 그리고 극대화시키는 게 가장 최종적인 목표죠. 가장 우선적인 목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대응은 자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여기서 내가 남들과 좀 다른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이제 와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승이 시작됐을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대응은 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요 한 구간을 좀 항상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자 1번, 2번, 3번
쉽게 말해서 여기가 1번이고요. 여기가 2번이고 여기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좀 크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한 거니까 자, 여러분들 요거 좀 보시면 되는데 1번에서 2번으로 올라갈 당시에 자, 2번은 단기적 고점이에요. 무조건 3번 찍고 더 올라갈 거라는 거 내가 알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당장의 추가적인 상승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1번 매수타점 잘 잡았다. 그러면은 1번에서 2번으로 올라오는 단기적인 상승에서 발생한 수익을 대해서 챙기는 거예요. 챙긴다라는 말은 뭡니까? 위에서는 결국 자, 매도를 일부 해야 된다. 매도를 하는 것이 전략 매도함으로써 삼성전자 투자를 종료하자는 게 아니라 매도를 함으로써 현금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 현금을 딴 데 쓰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다가 자,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3번 구간에서 자, 매수를 한다. 자,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외인들이 하는 매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결국에는 아직까지 과반 이상의 물량을 외인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외인들의 스탠스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 자체가. 그러면은 우리가 자, 위에서 매도하고 밑에서 매수를 한다. 뭡니까? 여러분들 평단이 지금 위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평균 단가가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평단 밑에서 매수가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리고 위에서 매도하고 밑에서 매수를 한다. 비싸게 팔고 싸게 산다. 뭡니까? 보유량이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 이게 지금 외인들이 하고 있는 매매라고요. 이게 가장 큰 수익을 빠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막연히 타점 잘 잡았다라고 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함으로써 수익으로 전환을 빠르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게 뭡니까? 자, 1번이 언제가 되는가? 어떤 가격이 1번이 되는가? 2번 가격은 어디가 되는가? 3번 눌림목은 또 어떻게 잡아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제가 지금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도 몰라요. 보면서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죠. 수급 동향 거래량 이런 것들 외인들의 보유량 이런 것들 다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대응은 장중에 나오는 실시간 타점을 계속해서 분석을 해가면서 쫓아가는 거. 네, 그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고 여러분들께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들 포기를 하세요. 야, 어려울 것 같다. 뭐 나는 못할 것 같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저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타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며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매도를 해야 되고 매수를 해야 되는가 이유 아셔야죠. 그리고 방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비중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몇 분의 몇으로 분할 매도를 할 것인가 현금화를 어느 정도로 하고 다시 저점을 어떻게 내가 노릴 것인가 그런 것들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그 상황에 확인을 하고 실시간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장중에 전달해드리고 장중에 여러분들이 보고 빠르게 대응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의 자, 문자를 제가 제공해드릴 건데 이 문자는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거고 자, 무료이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제가 실질적으로 앞에서도 계속해서 대응을 해왔지만 사실상 변동성이 제한된 이 상황에서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아실 거예요. 주가가 내려가는 과정에서는 저점을 통해서 뭐 했다? 평균 단가 낮추는 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뭡니까? 남들보다 가격적 메리트가 좋은 거는 선점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받아보시면서 함께 대응하실 분들은 제가 보내드리는 제 개인 번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010-4920-8706번. 자,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두시면은 자, 삼성전자 지금은 매수하셔야 됩니다. 매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번호로 바로 전송을 해드릴 겁니다.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장중에 하루 종일 모니터링을 보고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가가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사실상 변동성이 막 잡주처럼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지루하기도 하고 식사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본업도 있으시기 때문에 자, 못 본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 지금 떨어진 거 말도 안 되게 떨어진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회복하는 속도 또한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눈치를 엄청나게 보고 있지만 얘네들 본격적으로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맘먹는 순간 이 앞에 유례 없었던 이런 하락에서 가격적 메리트가 좋은 구간에 선점을 하기 위해 본인들끼리도 매수 경쟁이 심화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주가 빠르게 올라가는 거 불가능한 거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상승과 조정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그거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한두 번 해보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첫 번째 단추를 잘 깨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단추 확실한 상승의 시작 저항을 돌파하는 구간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합을 맞추면서 같이 갈 거니까 걱정보다는 지금은 분명히 기대감으로써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다. 제가 봤을 때는 자, 브로드컴이나 인텔이나 엔비디아 이제는 삼성전자가 그들에게 오히려 제시를 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HBM4가 별거 아니다. 어차피 그냥 세대가 바뀌는 것뿐 아니냐 하시겠지만, 자, 세대가 바뀐다라고 해서 성능이 늘어난다, 그런 거 뿐만이 아니라 지금 구조 자체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자, 로직 다이라는 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다릅니다. 이 업체에서 원하는 로직 다이는 이렇고요. 예, 이 업체에서 원하는 로직 다이는 또 이렇습니다. 이거를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가면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꾼 설계를 파운드리 생산을 해내는 거는 본인들의 역량으로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반대로 TSMC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자, 이런 것들 생산은 얼마든지 구조를 변경하면서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요구 사항에 따라서 계속 시시닥닥 변하는 그 변동적인 설계에 대해서 쳐낼 수가 없어요, TSMC는.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뭐 하는 것이다? 협작을 하는 것이다. 손을 잡은 것이다. 하지만 그거를 한 지붕 아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누구다? 삼성전자다. 저는 여기서 이미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이런 내용을 다 알고도, 주가가 올라갈 걸 알고도 내 눈앞에서 변동성이 생긴다라는 사실만에 여기서 이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모든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 상승을 할 때 단 한 번이라도 그냥 무던하게 올라온 적이 없었죠. 예. 그리고 이게 멀리서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 자,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게 32%예요. 자, 32% 다른 종목에서는 잘 올라가던데, 잘 올라가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안전자산이다, 적금 대신에 삼성전자를 사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것처럼 엄청난 시드가 들어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예, 잡주에 내가 뭐 1, 2억 투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오케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신 분들이 주가가 올라가는데, 자, 1억을 넣어놨어. 근데 30%가 올라갔는데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에요. 예. 2억 넣어놓으면 6천만 원. 거짓말이 아니라 이런 식의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올라갈 때야 수익이 엄청나게 불어나니까 좋겠지만, 자, 조정이 나오는데 내가 여기 지금 2억이 들어가 있는데 마이너스 15%씩 빠지네, 미쳐버리죠. 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은 뭐다? 저점 찍고 올라가는 상승에서 내가 뒤에 확실한 상승에 대해서 포기하는 꼴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타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면서 가겠다라고 약속을 드린 거니까, 자, 편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24년도에 사실상 우리가 삼성전자 절대로 좀 좋았다라고 할 수는 없죠. 예, 올라간 건 맞습니다만은 사실상 올라간 것보다 더 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손실을 봤던 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손실을 25년도에 자,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 수익으로 전환 이후에 수익의 극대화까지 저는 확실하게 가능하다. 그 포문을 뭐로 열었다? 결국에는 조기 생산이라는 선택으로서 삼성전자는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제시를 완벽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다. 대응사의 대응 속도를 높이는 것처럼 우리도 빠르게 좋은 구간에 선점하면서 남들보다 더 큰 수익을 준비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타점 그리고 이슈 같은 것들 나오면 여러분들 좀 찾아보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있죠. 외신이라던가 그런 것들 원어로 좀 번역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거니까 편하게 이용하시고 우리 전부 다 성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프로였습니다.